제가 평상시에 이 개념 정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어,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. 아무리 제가 좋다 좋다 중요하다 말을 해도 어머니가 공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공감을 못하면 또 자녀들도 공감을 못합니다. 그러면 어머니가 굳이 자녀한테 시키질 않겠죠.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공감이 되시면 학생 자녀분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뭐 다른 방법도 좋죠.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쳐봤을 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. 우선은 노트 정리, 개념 정리가 엄청 중요합니다. 진짜 중요해요. 진짜.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.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 중요성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재밌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이제 뭐 노트 정리 해와봐라 시키면 꼭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써봤습니다. 자, 우선 어떤 반응이 있냐? 어, 자, 이거는 제가 듣고 좀 황당했어요. 책에다 줄 그으면 되지 왜 또 쓰지? 아, 말 되죠. 그죠? 줄 그으면 되죠. 자, 또 다른 반응. 아, 이건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. 글씨 쓰기 귀찮다. 저도 귀찮습니다. 네, 하지만 써야 된답니다. 다음 반응. 선생님, 나만 정리하는 것 같다? 왠지 하기 싫어요. 이 반응 듣고 놀랐어요. 제가 시켰더니만 학교에서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이제 쉬는 시간에 했는데, 그걸 본 친구들이, 야, 그 정리 왜 하냐? 야, 학원에서 뭐 프린트물도 잘 주고, 선생님 프린트물 주는데 그거 보고 외우면 되지? 나 같으면 그거 안 하겠다. 이렇게 하더라고요. 뭐, 틀린 말은 아니죠.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, 이 영상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. 자, 다음 반응. 자, 이거는 제가 제일 공감합니다. 네, 제가 글씨를 좀 못 씁니다. 네. 선생님 정리해도 글씨 못 써서 못 알아봐야지만 또박또박 쓰면 보입니다. 저도 또박또박 쓰라는 얘기지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저도 고등학생 때 못 썼지만 네, 나름 또박또박 썼거든요. 자, 다음. 같은 말이죠? 아니, 같은 말이 아니죠. 자, 선생님 정리해도 나중에 저 안 보는데요. 당연히 안 보죠. 왠 줄 아세요? 정리를 못했으니까. 잘하면 봅니다. 자, 마지막. 선생님 쓰더라도 뭐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거나 학교 선생님이 쓰라고 중요하다고 뭐 말한 거 쓰면 되죠? 이름 쓰지 마시고요. 프린트는 있어요. 네,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 전체적인 반응 보면 되게 재밌어요. 아마 뭐 어른들도 이런 생각 하실 분이 계십니다. 네. 근데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이고요.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런 반응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제가 봤을 때 정리할 줄도 모르고 정리해본 적도 없고 선생님 저 도대체 모르겠어요.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. 진짜 그래요. 정리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. 제가 정리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길게 쓰면 안 봐요. 귀찮고. 그쵸? 그래서 줄여 써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 쓰냐? 처음에 이제 배운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만 뽑아내는 것부터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이걸 못하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자, 제가 예시 문제를 네이버에서 퍼왔는데 파동에 대한 문제인데요. 보시게 되면 소리 뭐 매질 있으면 뭐 전달 잘 된다. 아니면 쇠가 소리 전달 잘 해준다. 뭐 아니면 전달이 안 되는 이유도 써 있고 속력도 써 있고 그 다음에 전달이 잘 되는 이유도 써 있고 그쵸? 이 6줄의 문장 중에서 한번 세 가지 단어 아니면 중요한 세 가지 짧은 문장만 골라보라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꼭 학부모님들도 이거 보시면 잠깐 영상 정지시켜 놓고 한번 세 가지 뽑아보세요. 직접 느껴보셔야 됩니다. 네. 꼭 뽑아보세요. 그래야지 자녀들한테 공감시켜서 한번 해보라 시키죠.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자, 어떤 식으로 뽑냐. 이제 예시 한번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뽑냐. 뭐, 이렇게 뽑으시는 분도 있겠지만, 네, 잘하신 거예요, 무조건. 네, 첫 번째 보면은, 자, 세 가지 뽑으라 했더니, 이제 공기는 340m, 그 다음에 쇠가 전달 빠르다, 여기 써 있고, 그 다음에 진공에서 안 된다. 그쵸. 아마 잘 뽑은 것 같아요. 하지만,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방법. 어떤 학생은 이제 쇠가 초속 6000m로 간다 뽑았고요. 그 다음에 매질만 있으면 전달되는가 여기 두 번째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속에서 어디냐 금속에서 여기 있군요. 금속에 전달 잘 된다. 둘 다 잘 뽑은 것 같지만
잘 뽑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이유가, 아, 정말 중요한 거. 이 문장, 6줄의 문장에서 이 세 단어 빠지면 정말 이 문장 쓰나마나다. 핵심을 뽑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그냥 뽑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뽑아봤습니다. 저도 즉흥적으로. 저는 어떻게 뽑았냐? 우선 세 가지 단어, 소리, 있죠? 그 다음 매질, 그 다음 분자 사이 거리. 왜 그럴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 문장은 아무튼 결국은 소리가 관련된 겁니다. 그쵸? 파동 중에도 소리 파동에 관련된 거죠. 그래서 소리를 뽑았고요. 소리는 매질이 엄청 중요하대요. 그럼 매질만 있으면 전달되니까 매질만 없으면 전달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매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다음 전달이 왜 잘 되냐? 여기 보면은 분자의 거리가 가까워서 거리가 되게 소리가 전달해주는데 무슨 중요한 요인이 되겠구나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. 이 뽑는 것도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되지. 갑자기 뽑아보라고 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. 자, 이게 잘 뽑아오셨으면, 자,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뽑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은 딱히 없어요. 문장을 읽고 이해를 잘 했는가가 바로 정리를 잘 하냐 못하냐로 결과가 연결됩니다. 이해를 잘했으면 중요한 단어를 잘 찾을 수 있고요. 이해가 잘 안되면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 갑자기 뭐 새롭게 나온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것밖에 더 안됩니다. 자, 이걸 연습하셨고 하셨으면 그 다음 배운 내용을 이제 문장으로 짧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한 줄 문장으로 정리해 말했을 때 애들은 어떻게 할고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울 겁니다. 6줄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. 저도 어려운데. 하지만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단어를 세 가지를 잘 뽑았으면 그걸 정리만 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 그게 끝입니다. 되게 쉽죠. 하지만 그 세 가지 단어를 잘 뽑아야 되려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여기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줄로 정리해 보시고 영상 잠깐 멈추셨다가 정리해 보시고 다시 보시고. 자, 보면 어떤 학생은 소리는 쇠에서 전달이 잘 되고 진동에서 안 된다. 그거 맞죠. 잘 줄였죠. 잘 줄인 것 같지만 이 전체를 의미가 다 들어있다기보다는 일부만 좀 뽑아서 쓴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잘 줄였다고는 좀 보기 어렵고요. 자, 두 번째 어떻게 예시가 있냐면 물질마다 소리의 전달 속도는 다르다. 다르다고 나오죠 계속. 그 다음 매질 필요다. 오, 뭔가 이 6줄이 딱 의미가 전달이 다 된 것 같은데. 하지만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. 바로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. 무슨 뜻이냐면 매질이 필요한 건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. 하지만 전달 속도가 다르다고 써놨는데 왜 다른지가 안 나왔죠. 네,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. 안 되는 까닭이 다 나왔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, 자, 소리는 매질이 많을수록 전달이 잘 된다 입니다. 자, 아까 전에 뽑았던 세 단어를 다 썼습니다. 소리, 매질,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분자 사이 거리를 썼는데, 분자 사이 거리는 제가 다시 이해해 보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전달이 잘 된다. 그 말은 거리가 가까우면 알갱이가 많겠죠. 뭐. 많이 모여있으니까. 많이 모여있으면 전달이 잘 되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. 이해를 해서 저만의 방식을 쓴 거죠. 의미가 저는 나름대로 함축이 됐다고 봅니다. 이 6문장에. 이거 속력 중요하지 않습니다. 속력 계산 몇이냐 안 나와요. 그쵸. 평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이 잘 되고 왜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. 자, 이렇게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줄이기 요약하기 어렵죠. 노트 정리는 요약해서 쓰는 거지 그대로 쓰는 거면 안 쓰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요약해나 잘 보이고요. 그 선생님들이 프린트물 주시죠. 학원에서 다 요약한 겁니다.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니면 뭐 문제집 내용을 그대로 다 베껴 쓰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, 우선 정리할 때 자, 어떤 게 중요한지 보면 자, 그대로 베껴 쓰지 마세요. 베껴 쓰려면 안 쓰는 게 나아요. 손가락 아픕니다. 그리고 베껴 쓰려면 프린트물 있는데 뭐 그대로 프린트물 다시 한번 쓴다는 얘기잖아요. 예를 들면 그럴 필요 없죠. 자,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 있어 정리가 가능하다. 즉 정리 어렵습니다. 노트 정리를 해보란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너 이해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. 이해를 해놔야
오래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암기력도 좋아지는 거죠.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? 그리고 프린트물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스타 강사가 딱 정리해놓은 프린트물 요점 정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 딱 정리해 놓으신 프린트물 어떤 프린트물 가져다 줘도 자신의 자기 학생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리가 딱 일치하는 프린트물은 세상에 없습니다. 나는 저렇게 외워지면 잘 안 외워지는데 이게 위치 바꾸면 잘 외워진다거나 난 저 단어보다 이 단어 쓰는 게 더 잘 외워진다거나 아니면 난 이걸 아예 뺐으면 좋겠네. 난 이거 굳이 중요하다 생각 안 하는데 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들리는 건 자기가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. 남이 아무리 정리해도 저도 정리를 해서 만든 문제집으로 애들을 가르치지만 그것도 저 항상 얘기합니다.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네가 또 다시 정리해놓고 필기를 따로 해놓고 항상 이렇게 해놔라. 그런 걸 아이들 안 합니다. 아쉽게도 공부할 시간 부족하다 그러죠. 그것 때문에 기본 놓치면 어차피 공부 시간 낭비하는 거 비슷하다 봅니다. 나중을 위해서도 지금 노력하는 게 낫죠. 연습해 놓은 게. 그 다음 정리할 때는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겁니다. 제가 아까 이게 정리했을 때 매질이란 단어를 그냥 써도 되는데 소리는 매질이 많을수록 전달이 잘 된다 하면 되지만 전 매질이란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어렵기 때문에 자신만의 언어, 즉 쉬운 언어를 말하는 거, 쉬운 단어 쉽게 전달도나 알갱이가 많을수록 전달이 잘 된다. 이게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다시 나중에 보더라도 몇 달 뒤에 다시 요점 정리량을 봤을 때 쉬운 언어 써 있으니까 금방만 이해가 되죠. 근데 어떤 프린트물이나 문제집도 너무 추적해 정리해 놓다 보니까 단어를 설명 안 해놓습니다. 알겠거니 하고 다시 봐서 그 단어 뜻을 모르면 그 정리한 게 아무 소용 없어요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쵸?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,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귀찮아도 깔끔하게 정리해라. 네,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박또박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막 궁석체로 막 필자 크기 막 12로 써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또박또박 볼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야 다시 봐도 좋고요. 이왕이면 뭐 색볼펜을 쓴다든가 좋고 그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라 시키면 선생님 이 방법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겠지 자기한테 100% 맞다고 한 적이 없어요.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수정하면서 계속 정리법을 고안해 나간다면 그게 곧 자기가 이해를 계속 한다는 얘기고요. 이해를 하는 방법은 학년이 들수록 아니면 지식의 양이 늘수록 변화합니다. 어릴 때 생각과 지금 생각 다르잖아요.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죠.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처음 방식 하는 건 안 좋습니다. 계속 변경한 자세, 계속 정리 방법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에 중요한 것 같고요.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과학 수학은 연계 과목이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당연히 좋죠.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인드맵, 연결짓기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아까 예를 들면 뭐, 소리는 알갱이가 필요하죠. 알갱이가 모여있으면 고체, 기체가, 액체가 되고요. 고체, 액체, 기체 중에 고체가 제일 전달이 빠르고요. 전달이 빠른 이유는 알갱이 사이가 가깝기 때문이고요. 이렇게 계속 연결져서 말할 수 있죠. 그걸 바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 되게 편하다는 얘기죠. 줄일 수도 있고요. 자,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기는 시험 기간에 하는 게 낫고요. 이해 및 노트 정리는 평상시에 해놓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면 곧 이해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. 그냥 정리가 하라는 게 다가 아닙니다. 이 심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트 정리해 놓은 겁니다. 요약 노트. 그것만 보면 시간도 줄이고 더 문제 많이 풀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잖아요. 네, 효율적이 필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개념 정리, 이 노트 정리 습관은 어릴 때부터 잡아야 됩니다. 귀찮잖아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언제 자기 습관 방식대로 찾아서 하겠습니까? 시간도 없는데.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들여 놔야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. 이 노트 정리 습관은 분명히 말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크게 모를 수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갈수록 도움 많이 받습니다. 모의고사도 있죠. 막 모의고사 문제는 막 2년 전 것도 나오고요. 1년 전 것도 나옵니다. 네, 정리 안 해놓으면 다시 공부하기 어려워요. 양이 너무 많아서.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공감이 되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